심지어 어떤 여자를 납치해서 같이 춤을 췄던 거예요. 아!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추는데 이게 뭔가 이상했어. 문고리를 확 잡고 찰컥찰컥. 당신 유부남 아니에요? 불륜? 와우. 네, 오늘 블러드 다이어리에 또 두 분이 처음 오셨는데 맞아요. 네, 환영해요. 고마워요. 어서 오세요. 아, 뭐 MC예요? MC는 아니고 제가 그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얼마 되셨는데?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몇 번 했어요? 한 번 더 했죠. 2번. 애게! 근데 여기 분위기 어때요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긴 안 좋고. 근데 분위기가 이제 사람 바이 사람이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 다른 뭐 멤버들한테 뭐 들은 얘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제이가 엄청 막 또 오버하더라고. 엄청 힘들다. 이런 거. 아이고. 근데 솔직히 재혜 형이 말한 게 다 맞긴 해요. 그래요? 그래? 그래도 얘기를 읽으면서도 몰입되는 게 되게 잘 느껴질 거예요. 그거는 F라 좀 더 그런 거 아닐까? 그런가? T지? 네. 우리 T들은 좀 우리가 몰입을 해볼게. 오케이, 자, 두 사람 오늘 처음이니까 가장 중요한 블러드 라이어 게임 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다시피 우리 뱀파이어는 거짓말에 능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3가지 얘기 중엔 거짓이 하나 있습니다. 블러드 라이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마피아 게임이구나. 네. 이야기가 다 끝나면 이제 신문 시간이 있을 건데 이때 라이어를 찾아낸 뱀파이어나 끝까지 거짓을 들키지 않은 라이어는 블러드 배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전데요. 선배가 하는 거 다들 잘 부르세요? 선배? 무슨 선배요? 뭐야? 빨리 하세요. 왜 이렇게 어색해하고 그래? 아니, 선배 저 처음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밤 어느 공동묘지 어디선가 음산한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따라가면 무덤 앞에 어떤 남자가 앉아있어요. 남자는 매일 밤 이곳에서 똑같은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이 남자 이름은 카를 탄칠러예요. 근데 이 남자는 왜 매일 밤 묘지에서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그건 2년 전 일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탄칠러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여자를 본 거예요. 검은 머리카락에 창백한 피부, 모든 남자들이 돌아볼 만큼 아름다운 여자, 엘레나였어요. 사실 탄칠러는 어릴 때부터 계속 똑같은 꿈을 꿨었거든요. 검은색 베일을 쓰고 새빨간 입술만 보이는 귀부인이 나타나서 탄칠러한테 운명의 여인을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얼굴이 엘레나의 얼굴과 똑같았던 거예요. 이렇게 꿈속에 매일 나온 사람을 마주치면 다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꿈은 내가 본 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건 없어. 우리 T들은 좀 우리가 몰입을 해볼게. 만약에 거짓이다. 그러니까 아우 왜 이럴까 진짜. 나는 그냥 내가 느낀 대로. 탄칠러는 엘레나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운명의 여인을 찾았다고. 이 고백을 듣고 엘레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 유부남 아니에요? 맞아요. 탄칠러는 결혼한 남자였어요. 심지어 자식도 2이나 있는. 그 운명을 버리고 결혼해버렸네 벌써. 하지만 사랑에 빠진 탄칠러는 엘레나를 처음 만난 그날 바로 가족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불륜? 그리고 엘레나의 집 근처로 이사까지 했대요. 이건 엘레나도 아니지. 처음엔 이 미친 사람은 뭐지? 하고 탄칠러를 피했다고 해요. 그럴수록 탄칠러는 더 엘레나한테 매달렸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엘레나가 사실 무서운 병을 앓고 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최악의 불치병, 결핵이었어요. 탄칠러는 온갖 결핵 치료법을 찾아다니면서 헌신적으로 엘레나를 돌봤어요. 하지만
엘레나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근데 사실 엘레나는 죽을 때까지 탄칠러를 연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대요. 근데도 탄칠러는 장례식 내내 엘레나의 남편처럼 행동했어요. 장례식 비용도 자기가 다 내고 죽은 엘레나의 얼굴을 석고로 본떠서 마스크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이곳으로 갔어요. 엘레나의 묘지로. 거기서 엘레나가 좋아하던 노래를 불러줬던 거죠. 하지만 역시 영원한 사랑은 없는 건지 언제부턴가 탄칠러는 더 이상 묘지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7년쯤 지난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 얘기 들었어? 엘레나가 살아났대. 소문의 시작은 아이들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탄칠러의 집 창문이 열려있는 걸 본 거죠. 호기심이 생긴 아이들은 몰래 집안을 슬쩍 훔쳐봤어요. 그랬더니 거실 한복판에서 탄칠러가 어떤 여자랑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으악! 여자 얼굴을 본 아이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는 죽은 엘레나였거든요. 그 뒤로 엘레나가 부활했다. 탄칠러가 엘레나의 인형과 결혼했다. 심지어 어떤 여자를 납치해서 엘레나처럼 만들었다. 이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괴로운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엘레나의 친언니였어요. 언니는 이런 소문이 왜 났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장 탄칠러의 집으로 가서 쿵쿵쿵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집안에 향수 냄새가 어찌나 독한지 코가 너무 아플 정도였어요. 불도 꺼놔서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때 어디선가 이런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언니는 한 발짝, 두 발짝 그 소리를 따라갔어요. 그러자 문이 살짝 열려있는 방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 엘레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언니는 깜짝 놀라서 문을 확 열었어요. 아! 비명을 또 질렀어요. 엘레나가 진짜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엘레나가 아니라 죽은 엘레나의 시체였어요. 사실 그 웃음소리는 탄칠러가 낸 소리였어요. 침대에서 엘레나의 시체를 껴안고 엘레나의 흉내를 내면서 혼자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엘레나가 죽고 2년쯤 지났을 때 탄칠러가 무덤을 파헤쳤던 거예요. 엘레나의 시체를 꺼내려고. 그렇게 엘레나를 데려온 탄칠러는 시체에서 썩은 피부를 긁어내고 왁스로 새 피부를 만들어줬어요. 눈알도 유리눈으로 바꾸고 검은 가발도 씌워주고 마지막으로 얼굴에는 직접 화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매일 밤 엘레나의 시체와 같은 침대에 눕고 마주 앉아서 밥도 먹고 같이 춤을 췄던 거예요. 무려 7년이나. 도저히 미치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탄칠러는 즉시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맨 처음 받은 조사는 정신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요. 탄칠러의 정신 상태는 완벽한 정상. 탄칠러는 하나도 미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엘레나가 나한테 꺼내달라고 했어. 난 그런 엘레나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 그 뒤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탄칠러는 공소시효 만료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혼자 지내다가 1952년 75세의 나이로 사망해요. 그리고 탄칠러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탄칠러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온몸에 털이 바짝 곤두서는 경험을 해요. 사람들이 소름 돋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엘레나의 시신이 다 썩어 있었다. 엘레나 무덤으로 같이 들어갔다. 왜냐면 죽은 탄칠러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응? 옆에는 사람만한 인형이 누워 있었대요. 엘레나의 가면을 쓴 채로. 탄칠러의 사랑은, 아니, 집착은 죽을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해바라기네. 멋있다. 해바라기는 아니지. 그 와이프 버리고 거기로 갔으니까. 미친 놈인 것 같긴 하다. 이게 과연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집착이지. 되게 낭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은 이제 양쪽이 다 오케이를 한 상태여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 거절을 했었어요? 아무런 뭔가 이루어진 게 없는 상태에서 엘레나가 죽은 거지. 그거는 약간 범죄지, 범죄. 그죠, 범죄죠. 어쨌든 마음대로 또 시신을 훼손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근데 나는 거기서 이제 거짓이라고 느꼈던 게 말이 안 돼. 뭐가요? 그 시체는 7년 동안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미 다 썩었겠지. 그래서 제가 추가 증거 자료를 또 갖고 왔는데, 이 두 개가 실제 엘레나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죽은 탄칠러 옆에 있던, 옆에 있던 인형이 이거라고? 네, 옆에 있던 인형. 엘레나의 시신으로 만든 거예요, 탄칠러가. 잘 만들었네. 잘 만들긴 했다. 근데 이건 진짜 실제예요. AI 같네. 실존 인물. 아니 진짜. 잘 오케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다들 처음이라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잘 내 모를 수 감을 있는데. 믿을게. 저도. 두 번째 미스터리 사연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1989년 말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이야? 네. 그때는 저는 음악다방에서 DJ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어요. 을지로 다들 아시죠? 알죠, 알죠. 잘 몰라 나. 을지로? 중구 쪽. 중구. 중구. 네. 중구는 알지. 근데 을지로가 유명해진 이유가 80년대쯤에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잉세서 골목이 되면서부터인 거 아세요? 그 당시에 을지로에선 이제 매일 잉세물을 수백만 잔씩 찍어냈대요. 골목마다 이제 빳빳한 종이 냄새, 잉크 냄새가 진동하고 그 잉세물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골목을 누비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을지로에 잉순애 씨라는 분이 겪은 일인데, 네, 순애 씨는 사실 잉세서 직원이 아니라 을지로에 있는 백반집 딸이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배달이었죠. 백반집 단골들은 보통 한두 달치 밥값을 미리 식당에 걸어놓고는 했대요. 네, 그럼 매일 이제 점심마다 순애 씨가 밥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1989년 12월에 유난히 추운 날, 그날도 순애 씨는 이제 제육볶음이 담긴 쟁반을 머리 위에 이고서 배달 중이었어요. 저 맛있겠다. 그날 마지막 배달은 옥선문화사라는 곳이었어요. 그날도 옥선문화사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상하게 누구 하나 나와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외근 나갔나 싶어서 순애 씨는 쟁반만 문 밖에 이제 내려놓고 나왔대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빈 그릇을 찾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사장님이 돌아왔는지 쟁반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은 밥을 좀 늦게 먹나 보네 하고 어쩔 수 없이 내일 점심 배달 때 그릇을 수거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순애 씨는 또 점심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밖에 그릇을 안 내놓은 거예요.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고. 이런 그릇 먹튀 형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 짜장면을 그러니까 배달을 짜장면 시켜도 무조건 그릇은 밖에 내놓는 그게 진짜 기본? 그럼 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한데. 좀 이상하긴 하네. 그런데 바닥에 쟁반을 탁 내려놓고 일어선 순간 억선문화사 문 너머에서 뭔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사람이 있었구나 싶어서 순애 씨는 얼른 문에 귀를 대봤어요. 그랬더니 찰컥찰컥찰컥 안에서 인색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애 씨는 순간 확 짜증이 나서 소리를 쳤어요. 저기요, 저 백반집인데요. 밥 그냥 놓고 갈게요. 이따가 다시 올 거니까 그때는 그릇 꼭 밖에 놔두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색이 소리가 툭 멈추더니 네 하는 대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좀 찜찜했지만 약속도 받았으니 이제 순애 씨는 일단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그릇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여전히 다 먹은 그릇을 하나도 안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순애 씨가 고민을 하던 그때 뒤에서 누가 순애 씨를 불렀어요. 아저씨! 1층에 있는 다른 인쇄소 직원이 순애 씨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던 거예요. 순애 씨는 그 직원한테 혹시 억선문화사 사람들 봤냐고, 밥을 먹고 그릇을 안 내놓고 인쇄기만 돌린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래요. 그러고 보니 나도 저 집 사장님 며칠 못 봤네. 기계는 밤새 돌아가더라고. 밤새? 아니 그게 가능한가? 그 상태로 5일쯤 지나자 참다 폭발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백반집을 운영하는 순애 씨의 엄마예요. 결국 엄마까지 나서서 억선 문화사로 향했어요. 그러고 문을 두드리는데 역시나 반응은 없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엄마는 문고리를 확 잡고 돌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잠겨있는 줄 알았던 문이 맥없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슬쩍 벌어진 문틈으로 얼음장 같은 한기 그리고 묘한 냄새가 흘러나오는데 순간 엄마와 순애 씨는 둘 다 느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안에 뭔가 험한 게 있다는 걸 말이죠. 엄마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떨면서 순애 씨한테 말했어요. 빨리 가서 경찰한테 전화해. 경찰이 도착하고 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순애 씨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사무실 한가운데 테이블엔 억선문화사 사장과 직원 2명까지 3사람이 잠자는 듯 늘어져 있었어요. 죽은 채로요. 부검 결과 사인은 연탄 난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어요. 한겨울이라 부패가 늦은 데다 인쇄소 잉크 냄새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안에 시체가 있었다는 걸. 근데 다들 그 안에서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기계는 오래전에 멈춰 있었고 잉크도 바싹 말라 있었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죽은 3사람의 위장에서 음식물이 발견됐는데 상태가 먹은 지 3일이 채 안 된 것 같았다는 거예요. 최소 일주일 전에 죽은 사람들한테서요. 그날 사람들이 시신이 수습할 때 순애 씨는 벽 쪽에 서 있다가 알아봤다고 해요. 사무실 안쪽에 가지런히 쌓여있는 백반집의 빈 그릇들을 순애 씨가 매일 문 밖에 놓아두던 그 그릇들 말이에요. 이 그릇들의 음식은 누가 먹은 걸까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순애 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덧붙였어요. 을지로 어른들 말씀으로는 억선문화사 자리가 원래 귀신이 드나드는 기문이었대요. 그래서 옛날엔 거기가 무단집 자리였다고. 그래서 순애 씨는 자기가 두드린 인쇄소의 문이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이제 경계였던 것 같다고 했어요. 자신은 그동안 죽은 자들에게 젖은밥을 갖다 주고 있던 걸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믿을 만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니 시체로 봤을 때는 이미 일주일도 더 된
느낌이고. 계속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고 말도 했잖아. 이거는 모르겠다. 조금 애매하다. 이거 너무 모르겠네. 이런 사진들이 없어. 증거는 있어요. 근데 원래 무단집이었대요. 근데 원래 이런 일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음. 있는데 음. 진짠지 가짜인지는 모르잖아. 맞아요. 저도 그죠. 그래서 좀. 근데 아까 성형 거보다는 진실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땐 야, 아니야. 증거로 오픈. 와, 1989년에는 저렇게 나오는구나. 원래 이렇게 나왔을걸? 오! 있네. 옥성문화사. 그러니까 옥성 문화사는 뭐 있겠지. 근데 왠지 이거 뭔가 거짓일 것 같은 느낌. 증거는 끝? 증거는 이 신문 두 개. 증거가 좀 없다. 그러니까요. 근데 솔직히 시체를 막 그렇게 미디어에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여기 증거 시체가 사진. 있어. 그러니까 시체가 아니라 인형이잖아. 시체를 인형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실제라서 여기 나온 거라니까. 둘은 좀 애매한데 난 진짜야. 일단 이것부터가 의심스럽다. 그러네. 나는 진짜.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어서 마지막은 내 이야기야. 내가 194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었을 때 옆 팀이 담당했던 사건이었어. 당시엔 우리 팀 일이 아니라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민간인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땅이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 사막이야. 우리 말로 하면 죽음의 계곡. 이름부터 아주 살벌하지? 그 5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에 유독 이상한 데가 하나 있었어. 이름은 차이나 레이크. 크기도 정말 큰데 서울 면적의 7배 정도? 이곳엔 중무장한 보안팀이 24시간 순찰을 돌아. 하늘엔 열 감지 드론이 떠 있고 땅 밑엔 침입자를 찾아내는 진동 감지 센서까지 깔려 있어. 이게 단순히 사막이 위험해서일까? 사실 이곳은 미 해군 기지야. 공식적으로는 말이지. 여기에선 말이야, 밤마다 알 수 없는 불빛이 보이고 알 수 없는 진동이 느껴진대. 외계인을 고문한다. 비밀 신무기를 만든다. 이런저런 소문이 끊이질 않는 곳이지. 이 기지가 세워지게 된 계기는 꽤 확실한 기록으로 남아있어. 예전에 이 땅에 들어갔던 남자가 있었대. 이름은 브루스 러셀, 은퇴한 의사였어. 1931년 4월 러셀 박사가 이 데스밸리 땅을 헐값에 사들여. 이 일대는 한때 광물 채굴로 들썩였던 곳이었거든. 박사는 드릴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 한 10m쯤 들어갔을까? 드릴이 갑자기 텅 하는 소리를 내면서 아래로 쑥 빠져버리는 거야. 이상해서 돌 하나를 구멍으로 던져봤는데 한참 뒤에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마치 땅 아래가 꼭 텅 비어있는 것처럼. 러셀 박사는 직접 내려가 보기로 했어. 한 18m 정도 내려갔을까? 드디어 발이 바닥에 닿았어.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추는데 이게 뭔가 이상했어. 자연 동굴은 벽이 울퉁불퉁해야 되잖아. 근데 여긴 꼭 레이저로 정교하게 가공한 것처럼 매끄러웠대. 박사는 홀린 듯이 지하를 살펴보기 시작했어. 미로 같은 통로가 끝도 없이 이어졌어. 그러다 어떤 방 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거긴 무려 10,000년 전 멸종된 매머드와 고대 동물인
검치 호랑이의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 화석이 아니라 진짜 뼈 말이야. 오. 박사는 계속해서 지하를 탐험했어. 이번엔 광장 같은 곳으로 들어섰는데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 박사가 놀란 이유를 예상을 해본다면? 시체 아니에요? 시체? 아니야. 시체가 아유 그래. 사람의 뼈 오, 이런 거? 해골. 해골, 비슷해, 해골. 비슷해. 광장 테두리를 따라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대한 미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 박사를 딱 내려다보면서 말이야. 러셀 박사는 확신했어. 이건 인류사를 뒤집을 고대 거인 문명의 증거다. 박사는 당장이라도 개발을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 그지야. 그래서 일단 이 지하 입구를 막고 혼자 15년 동안 자금을 모았어. 어느 날 박사는 하워드 힐이라는 재력가에게 이 비밀을 털어놔. 동굴에서 꺼내온 정교한 화강암 유물까지 보여줬대. 거의 8만 년은 된 거야. 재력가는 눈이 돌아가. 두 사람은 바로 어메이징 익스플로레이션스라는 회사를 차렸어. 여기에 투자자들이 줄을 섰어. 헐값에 사들인 데스밸리가 황금밸리가 되기 직전이었지. 1947년 8월 4일 기자회견장에 기자들이 모여들었어. 이날은 드디어 러셀 박사가 유물 상자와 사진 필름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한 날이었거든. 근데 박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야. 1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 기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지. 이거 사기 아니야? 박사가 돈 들고 튄 거 같은데? 대체 러셀 박사는 어딜 간 걸까? 진짜 사기라도 친 걸까? 며칠 뒤 데스밸리 한복판에서 그의 차가 발견돼. 하지만 정작 러셀 박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뜨거운 사막에서 증기처럼 증발해버린 거야. 경찰은 러셀 박사가 투자금을 들고 잠적한 거라고 결론 냈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전 세계를 뒤흔들 발표잖아. 훨씬 더 많은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데 고작 투자금만 들고 잠적을 한다? 더 이상한 건 러셀 박사가 투자금을 들고 도망갔다면 투자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박사를 찾는 게 맞잖아. 근데 박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동굴 위치도 몰라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들 입을 꾹 닫아버렸어. 그렇게 러셀 박사가 사라지고 얼마 뒤 미국 정부가 지하구멍 주변 땅을 통째로 사들여 주변은 철조망을 치고 민간인 출입을 완전히 금지해버렸어. 그게 바로 차이나 레이크 해군기지야. 정말 이 모든 게 다 우연일까? 솔직히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해. 혹시 박사가 발견한 게 절대로 세상에 나오면 안 될 비밀이었던 게 아닐까? 미스터리 연구가들은 이렇게 얘기해. 인류사를 완전히 뒤집을 발견이라 미 정부에서 통제한 거다. 그 거인들은 사실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이다. 지금도 차이나 레이크 기지 근처에서는 밤마다 정체 모를 진동이 느껴진대. 차이나 레이크 철조망 너머에는 뭐가 봉인되어 있을까? 박사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있던 그 유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차이나 거기가 그 미해군 기지 거기인 거죠? 차이나 그치. 레이크가. 그래서 실제로 구글 어스에 차이나 레이크가 찍혀 있는데 이런 문양이 있는 맞아. 이 문양도 맞아.
근데 원래 미해군 기지에 되게 그런 게 많아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야. 근데 구글 어스. 근데 어쨌든 미해군 기지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얘기가 실제라는 그 증거는 없었어. 나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거야. 이게 증거 자료야. 이게 뭐예요? 이게 거인의 손가락. 그러네. 이렇게 돼 있네, 손가락이. 어쨌든 이런 이제 거인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전 세계에 꽤 많아. 길이가 무려 38cm. 자세히 보면 이제 손톱도 있고 주름도 있어. 이게 진짜 사람의 손가락이면 아마 이 사람의 키가 최소 5m 이상이었을 거래. 근데 나는 있을 것 같거든. 이게 다 있잖아. 근데 나는 그 러셀 박사가 너무 이상하다니까. 이게 지금 형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이게 퍼질 수가 없는데. 아니 진짜 만약에 퍼지면 안 될 거였으면 진짜 퍼지면 안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왜 여기에 못 들어가게 했냐? 그거에서부터 이제 미스터리가 시작돼서 궁금해서 사람들이 캔 거지. 이 스토리는 조금 좀 궁금하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가릴 시간인데요. 블러드 라이어가 누군지 찾아보겠습니다. 선우가 시신을 사랑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니키가 유령의 식사를, 내가 데스밸리의 지하 도시를 얘기했는데, 이 중에 가짜는 누굴까? 일단 저는 진짜 진실인 게 요즘 뭐 AI 그런 거 너무 발전됐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구현하지 못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아니야. AI는. 아니 진짜로. AI가 영화도 만드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기엔 이게 너무 닮았어. 그렇게 막 닮지는 않았어요. 선우랑 닮았어? 닮았네, 진짜. 안 닮았다고. 언제 찍었어요? 진짜 아닌데. 아무튼 선우 씨는 잘 들었고요. 나는 최근에 들어서도 미국 이제 고위 간부급 되는 분들이 외계인은 실제로 있다. 이렇게 좀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인일 수도 있고 외계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 기술력은 인간한테는 없었잖아, 그 당시. 뭔가 충분히 실화로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 다들 감 잡으셨나요? 저는 오케이. 정했어요. 근데 참고로 저 진짜 아니거든요. 야, 여기서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오케이 알아서. 나도 진짜 아니긴 해. 나도 안. 이거 봐. 진짜. 네 아무튼. 자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진실의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키 먼저. 네, 제가 선택한 블러드 라이어는 선우 씨입니다. 제가 선택한 블러드 라이어는 성훈이 형입니다. 어허. 제가 선택한 블러드 라이어는 김선우. 선우 형이 100%라니까 진짜. 와 진짜 너무 허술해. 이게 호술하다고? 너무 가짜 같아. 그러니까 너무 같아. 내가 너무 연기같이 얘기했나? 자, 가장 많은 지목을 당한 뱀파이어는 선우 씨입니다. 지금부터 라이어는 손을 들어 전체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형이잖아요. 손 들어. 형이잖아요. 빨리 들어. 나 이럴 줄 알았어. 나 이럴 줄 알았어. 키야? 나 이럴 줄 니키네. 알았어. 와. 선우야, 뭘 자꾸 나라고 막 그러고 있어. 사실 나는 니키랑 선우랑 고민했는데 선우가 나를 이제 딱 지목하니까. 지목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한 거죠. 그것 때문에 한 거야. 와, 근데 이게 찐이라고요? 찐이라고. 찐이구나. 근데 니키는 좀 그게 없었던 것 같긴 해. 확실한 증거. 솔직히 옥성 문화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뭐 그 그릇 없어지고. 근데 결국 믿었잖아요. 그치. 그럼 배치를 달아볼게요. 부럽다. 뭔가 은근 재밌네요. 은근 재밌고 앞에 뭐 몇 번을 하든 얼마나 재능이 있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잘 놀다 갑니다.
다음에도 지목해줄게요. 이러면 안 돼요. 아무튼 오늘 이 두 분과 제가 또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팟캐스트 선배로서 그래도 다음에는 걸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 영생을 누리는 뱀파이어의 미스테리 기록 블러드 다이어리. 제가 1940년에 미국 마이애미 비치를 휴가 갔을 때 우연히 친해진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름이 한번- 뭐였어요, 할아버지? 아 근데 얘기할 때 자꾸 이렇게 끼어들면 조금 곤란하거든요. 아, 그럼 원래 네. 얘기할 때는 끼어들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규칙이 그래요. 아, 여기 네, 룰. 여기 규칙. 블러드 다이어리 룰이니까 다들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키바리. 네. 아 근데 진짜 근데 이 만년필 얘기- 좋다. 그러니까 지금 아, 다른 스모가 얘기 아까- 하지 않을게요 지금. 제 얘기에 집중해 주세요. 오케이. 엘레나도 처음엔 이 그 미친- 가족들은 와이프랑 저기 아니, 애기들은 저 얘기하고 무슨 죄야 있잖아. 도대체. 아 진짜 망했다. 와 진짜. 블러드 다이어리에서는 지금 또 다른 뱀파이어들의 다이어리 속 미스터리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